할렐루야.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코스보에 계시는 우리 이성민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성민 선교사님. 네.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고 소리를 좀 크게 할 수가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때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으로 나눴었죠. 오늘은 로마서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두 신자분들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이건 선교사이건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주관하셨고 지금도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그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뜻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좋은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저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우리나라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잘 아실 줄 압니다. 1866년에 오셔가지고 또 도착하신 날 성경을 나누시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분이 들어오신 날,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입국하자마자 순교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가 있었던 걸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살해한 박충건이가 나중에 평안교회 장로가 됐다고 하죠. 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뿌린 성경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일을 나누는 이유는 왜 이분이 조선으로 오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 원래는 청나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중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 선교사님의 그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선교사님의 부인이 돌아가시니까 이분이 또 상심이 아주 컸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을 알게 됐고 그래서
조선으로 가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부인의 죽음이 결국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또 조선으로 가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조선에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고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더라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은 다름 아닌 영혼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청운의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 청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스스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서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또 낮에는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해 연말에 인근 교회에서 신문 배달을 하는 청년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때 교회를 갔고 또 밥을 먹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청년이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계속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들을 사귀러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얼마 안 가서 이 청년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오른쪽 가슴에서 통증이 생기면서 그냥 쓰러진 겁니다.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결핵성 늑막염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에 물이 찼고 그로 인해서 호흡이 어렵고 통증이 있고 거기다가 또 결핵까지 앓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의사는 청년에게 모든 것을 중단하고 무조건 쉬라는 그 조언을 합니다. 그때 청년이 굉장히 큰 낙심을 합니다. 자기가 꿈을 가지고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야 된다고 하니까 낙심이 된 거죠. 할 수 없이 청년은 의사의 말대로 쉬기로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서 이 청년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서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고 다시 교회 신자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좋은 신자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초신자였지만 그 교회 청년들의 도움으로 이 청년이 조금씩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병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 청년은 신앙이 자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기뻤고 그리고 신자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청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신체금 군대를 가라는 영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때 자기가 군대 면제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신체 검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결과가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서울에서 만난 의사는 1년을 쉬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의 3개월 만에 병이 낫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군대를 간다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그 일을 기적이라고 여겼고 믿음의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병이 나았지만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청년이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고 결국은 선교사 되고 그래서 지금은 코소보에서 사역하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났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또 일어날 것을 믿고 또 지금도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선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1995년 1995년도에 알바니아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때 1년 단기 선교를 하면서 알바니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알바니아인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알바니아인들의 조상이 로마서 15장 19절에 쓰여져 있는 일리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그 애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그런 2000년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현재는 그 무슬림들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라는 것에 참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방류 선교를 마치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선교부에서 이제 파송을 받은 후에 다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바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98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정착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제 99년 3월에 코소보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때 많은 피난민들이 알바니아로 오게 됐는데 그때 처음 코소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코소보 사람들, 닫혀있던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코소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99년 6월에 코소보 사태가 종료되면서 저와 아내가 코소보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99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코소보에 왔을 때 저희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95년, 98년 그때 알바니아는 정말 삭막했는데 코소보로 오니까 너무 자연 환경이 좋았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첫 99년 첫 겨울이 됐을 때 코소보가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됩니다. 겨울이 왔는데 눈은 엄청 오고요. 또 엄청 춥고 근데 문제는 전기가 너무 자주 정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는 날이 뭐 시간이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 그렇게 되는 시간이 매일매일 계속 연속이 되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또 하나님을 참 경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하고 아내가 그때는 아이가 없었는데 저하고 아내가 동시에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알아 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뭐 밥을 해먹기도 힘들고 둘이서 그냥 끙끙 앓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도시에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온 한국인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래서 어떤지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합시다라고 이제 하고 헤어졌는데, 이 자매님이 저희가 그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 그때 전화를 해서 방문하고 싶다고 그렇게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 손님을 마주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거절을 했습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자매님이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꼭 성기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오고 싶다고 하니까 뭐 또 거절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래 오시라고 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일어나서 방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했는데, 이 자매님이 오시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따뜻한 물 2병을 가져오셨고, 또 한국에서 가져온 그 감기약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감기약을 먹고 그야말로 그냥 금방 나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몸이 회복되는 걸 경험할 수 있었는데, 제가 한국 감기약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이 자매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침에 이분이 그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오늘 이성민 선교사 가정을 집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저희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다는 그때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코소에 왔던 NGO들이 거의 대부분 철수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도 뭐 많이 떠났었고요.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전기가 거의 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뭐 눈이 와도 뭐 제설도 하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코소보에서 있을 수 있었던 거고, 또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줄로 압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저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저의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하나 있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Në vitin 98 kam shkuar në Shqipëri dhe kam shkuar si ndihmës i shokut tim që ishte misionar dhe kam qenë në Shqipëri si misionar. Pas luftës kam ardhur, në vitin 99, para luftës isha në Shqipëri dhe kemi takuar shumë refugjatët gjatë luftës dhe kemi kaluar me ta dhe pas luftës kam kuptuar që kanë nevojë për ndihmë kosovarët, prandaj kam ardhur në Gjakov. Pas të vendosinjim në Gjakov, kemi vizituar në për qytetet të ndryshme, edhe kryeqytet, edhe Peja, Prizren, Gjakov. Por një gjë shumë interesante ishte që Gjakova më duk ishte qytet i madh. Pra, neve na pëlqente, se më na duk qytet i madh. Prandaj kemi vendosur me jetu në Gjakov. Kur filloja me ushtru taekwondo, kam pasur orarin ushtrimit mëngjes në orën 6, para shkollës. Kështu kemi pas shumë vullnet me ushtru. Diqysh, po kom pa motrën edhe babën të ushtru, diqysh, më ka duk, diqysh, edhe unë po të më ushtru edhe. Këtu më pëlqen kështu krejt, që këtu më pëlqen edhe me shok me ri, edhe me ushtru, shënë e pra. Kështu më pëlqen gjithsej krejt. Që nga viti 2000 e praktikon taekwondo në Gjakov, por është rritur me këtë sport sa ka qenë në vendlindja në Korenë e Jugut. Seung-min Lee e ka parë sportin si mënyrën e duhur për të ndihmuar kosovarët pas luftës. Pra, isha në Tiranë gjatë luftës, edhe kemi takuar shumë kosovarët që kishin ardhur si refugjat, edhe kemi ndihmuar ata dhe pas luftës ne kemi kuptuar që kanë nevojë për ndihmën tonë, edhe kemi vendosur me ardhur në vitin 1999, edhe kemi ardhur, kemi kërku qysh me ndihmu, edhe kam kuptuar që unë mund të rrinë nëpërmjet sportit, prandaj kam filluar klubin të mësoj pas luftës. Taekwondo është një sport që të ndihmon shumë shpirtërisht, tregon Semi, andaj benefitet që ka ky aktivitet janë të mëdha sidomos për të rinjt. Gjendja e trupit ndikon edhe shpiritin. Prandaj në vend të thonin ndonjë fjalë negative, bëmi me investu për vetveten, me ushtru, me mësu diçka, edhe me përgatitur për të ardhmen. Në fakt taekwondo është shumë e përparuar në botë, si biznes, si kulturë. Taekwondo është art marcial i veçantë, tregon etniku, që për kohë të gjatë është pjesë e akademisë së Taekwondo Gjakova. Taekwondo ka veçantë, domethënë është sport luftarak, art marcial prej Koreas Jugut. Ka veçantë domethënë goditjes, fokusohet shumë goditje më kom.
mbrojtjet me duar, gjithashtu edhe goditjet me duar, me kushta. Unë kam brezin e zi, cilin kam bërë testin prill gjatë muajit prill, ku e kalova me sukses, dhe tash jam grada 1 dan. Në këtë shkollë ushtrimet zhvillohen 3 herë në javë, kryesisht në mëngjes gjatë periudhës së verës. Ekosport anëtarët e akademisë shpesh e praktikojnë edhe në natyrë. Sipas Semit, Kosova në të ardhmen mund të ketë sukses në këtë sport olimpik. 코소보하고 알바니아 환경이 많이 다르죠. 많이 초창기에 알바니아는 산과 들이 다 황폐한데 코소보 들어가니까 산과 들에 녹음이 우거지고 참 산세도 좋고 또 호수도 아름다운 호수도 있고 참 좋죠. 겨울 안 지나봐서 그때는 겨울을 안 지나봐서 참 전기 없이 살기는 참 힘들죠.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뭐 전기 사정 같은 거 많이 좋아졌죠? 예, 올해는 뭐 전기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전기가 안 나가요. 예. 그런 어려운 시절, 개척자는 그런 어려운 시절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고. 요즘도 세르비아하고 상당히 긴장 관계, 세르비아에서 군대가 지금 들어가고 그러는데 전쟁이 터질 것 같이 그러던데 상황이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뭐 전쟁 위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 세르비아 군대가 국경에 집결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또 정부 관계자들끼리 또 합의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래도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 또 다시 긴장 관계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 지역에 그냥 동유럽 저 지역에 제일 대표적인 분쟁의 케이스가 코소보입니다. 코소보가 알바니아 사람들은 알바니아계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코소보 알바니아계 살고 있는데 세르비아 사람들한테 탄압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중국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도민이 한 60%가 중국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독립을 해. 그때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그게 코소보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을 다 쓸어내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인종 청소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비도덕적이지 않냐. 국제사회에서 들어가가지고 제주도를 독립을 시켜요. 독립을 시킨 나라가 이 알바니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주도에 20~30%의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이 핍박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핍박을 하니까 한국에서 탱크 같은 거 가져가 다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인데 이제 또 하나는 제주도 도민은 정교인인데 이 중국 사람들은 무슬림이라.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전쟁하고 지역적인 전쟁하고 땅 문제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코소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코소보 문제는 코소보에 있는 세르비아인들이 코소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동화가 안 되어지면은 소수의 코소보 사람들이 이게 코소보에 있는 세르비아 사람들이 이게 우리 땅인데 엉뚱한 놈들 들어와 터줏대감 노릇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은 계속 어려워지겠죠. 우리 목사님 그 코소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합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땅덩어리 얼마만 하다고요?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 정도 됩니다.
경기도 면적이니까 아주 조그만한 나라죠. 그렇지만은 뭐 룩셈부르크나 뭐 이렇게 이런 나라들처럼 경제적으로 바짝 일었으면은 그런 분쟁이 없어질 겁니다. 경제적으로 바짝 일어나면 그런 분쟁이 없어질 겁니다.